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던 적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일이 예전 같지 않다. 오히려 피곤하기만 하다라는 생각이 스치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는 평생을 인맥이 재산이다.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약속이 없거나 전화기가 조용하면 내가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은 다들 북적이며 사는데 나만 도태된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나이 드니 조용한 게 좋아라고 말하면서도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먼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감은 여러분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관계를 지켜오느라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허무함의 원인이 정말 친구가 없어서일까요? 혹시 정반대는 아닐까요? 오히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느라 내 영혼이 쉴 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외로워서 힘든 게 아니라 괴로운 관계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세요. 분명 우리와 비슷한 나이인데도 친구 모임에 목숨 걸지 않고 전화통에 불이 나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주 많아서도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친구가 적은데도, 아니 오히려 친구가 거의 없는데도 표정은 더 밝고 삶은 단단해 보입니다. 그들은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면서도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꽉 찬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사실 그들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단 하나의 명확한 관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복잡한 인맥 관리에서 해방되어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60이 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줄이고 혼자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인생을 가장 나답게 살기 위한 현명하고 주체적인 선택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싫은 소리를 참아가며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진짜 똑똑하고 현명한 60대들이 자발적으로 친구를 줄여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친구 없이도 천국 같은 평온함을 누리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오래된 인연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장 편해야 할 친구가 왜 나에게 가장 큰 가시가 되는지 그 아픈 진실부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중마고우라 부르며 수십 년을 함께 온 친구가 한두 명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낯선 사람이 무례하게 굴면 화를 내고 넘겨버리면 그만인데 30년, 40년 지기 친구가 툭 던진 말 한마디는 비수처럼 꽂혀서 며칠 밤을 설치게 만듭니다. 가장 편해야 할 오래된 친구가 왜 가장 아픈 가시가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옷매무새도 다듬고 기분 좋게 나갔는데 학창 시절부터 알던 친구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도 이제 다 늙었다. 얼굴에 주름 자글자글한 거 봐라. 왕년에는 인물 좀 썼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네. 농담이라고 던진 말이지만 듣는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너는 뭐 안 늙었냐라고 받아치지만 속은 이미 상처투성이입니다. 혹은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내 자식 상황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임원 달았잖아. 너네 아들은 아직도 사업 준비 중이라며?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을 가장한 무례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계가 가까워지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상대방을 나와 분리된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일부나 소유물처럼 여기게 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농담은 이해하겠지. 우리가 남이야? 라는 핑계로 선을 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배려라는 필터가 사라지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과 판단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친구의 성격이 나빠서라기보다 오래된 관계가 가진 잘못된 관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친함을 허용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받아줘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수십 년간 쌓여온 것이죠. 하지만 60대가 된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무리 오래된 술도 잘못 보관하면 식초가 되듯이 아무리 오래된 친구도 예의가 없으면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모여들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맙니다. 아프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이 거리가 무너져 서로를 찌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래된 친구라는 타이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만날 때마다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과거의 실수나 약점을 들추어내는 친구라면 그 인연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처받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의리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무례한 친구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정당한 방어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오래된 정 때문에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만남 뒤에 찾아오는 이상한 피로감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 반가워서 만났는데 왜 집에만 오면 알아놓을 것처럼 힘이 드는 걸까요? 약속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마치 며칠 동안 알아놓은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분명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카페에서 차도 마셨는데 왜 내 마음은 충전되기는커녕 방전된 배터리처럼 깜빡거리는 걸까요? 이런 만남을 가만히 복기해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만나자마자 자기 며느리 흉을 보거나 남편 험담을 시작으로 온갖 세상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맞장구 쳐주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맙니다. 또는 자기 자랑만 2시간 내내 늘어놓고 내가 입을 떼려고 하면 아, 맞다. 그런데 내 얘기 좀 더 들어봐라며 말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떠넘겨버리는 사람들이죠.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과 30분만 대화를 나눠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뇌의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 몸과 뇌가 공격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것과 교감을 나눴다는 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60대의 대화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3시간을 떠들어도 공허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30분을 만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피곤함이 몰려온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해롭다라고 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타인에게 빌려준 나 자신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감정을 받아주느라 나 자신을 타인에게 빌려준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마음을 덜 써도 되는 관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다면 그 만남은 의무감이었을 뿐입니다. 다음번 약속을 잡을 때 망설여진다면 굳이 그 약속을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핑계를 대고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소중한 에너지는 나를 기쁘게 하는 곳, 나를 편안하게 하는 곳에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피곤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기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이어지는 3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변화에 대한 해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 이것이 과연 슬픈 일이기만 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주변을 보면 유독 현명하고 지적인 분들일수록 나이가 들면서 친구 목록이 단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발이 넓기로 유명했던 사람도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굳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거만해져서일까요? 아니면 인기가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도 지적인 성장의 결과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타인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 인맥을 과시하고 모임에 나가 명함을 돌렸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가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똑똑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시끌벅적한 모임이 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적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똑똑한 60대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내면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무의미한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애쓰는 에너지, 체면치레하느라 쓰는 돈과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행복한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졌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현명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들려 하지 않고 친구를 적당한 거리의 이웃으로 만든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예전보다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연락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해져서 더 이상 얕은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껍데기 같은 관계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 알맹이인 나 자신만 남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늙어가는 처량함이 아니라 익어가는 고귀함입니다. 친구가 줄어든 그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깊어진 지혜와 평온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이 소갈이하고 계실 연락 문제입니다. 늘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만 이어지는 관계, 과연 붙들고 있을 가치가 있을까요?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최근에 통화한 내역들을 보면 내가 먼저 건 전화가 몇 통이고 상대방이 먼저 걸어온 전화가 몇 통인가요? 혹시 10번 중 8번, 9번은 내가 먼저 잘 지내냐, 밥 한번 먹자라고 연락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저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라고 미지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서운함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평생 연락 안 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안부를 묻고 챙기는데 상대방에게 나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내가 언니니까, 내가 더 아쉬우니까라며 또 수화기를 듭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불균형이 가져오는 고통입니다. 인간관계는 탁구와 같습니다. 내가 공을 넘겼으면 상대방도 받아 넘겨줘야 게임이 이어집니다. 내가 계속 공을 10개, 20개 던지는데 상대방은 라켓도 들지 않고 멍하니 서 있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혼자 하는 벽치기일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짝사랑과 비슷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로 이어지며 결국 내 마음만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의리라는 이름으로 혹은 인연을 끊으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이미 죽어버린 관계에 인공호흡기를 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끊어질 인연이라면 그건 이미 끊어진 인연입니다. 그 끈을 여러분 혼자 힘겹게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 여러분이 없을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프지만 관계의 정리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 기대가 좌절될 때 우리는 상처받는다. 타인은 결코 내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굳이 나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려 감정을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 손을 놓아주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연락을 멈췄을 때 비로소 누가 진짜 내 곁에 남을 사람인지 명확해집니다. 연락을 멈췄더니 아무런 소식도 없다면 그 빈자리를 시원하게 비워두세요. 그리고 그 정성과 시간으로 차라리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안부를 물어주세요. 오늘 밥은 맛있게 먹었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하고 말이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쏟을 정성은 없습니다. 놓아주는 순간 억울함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5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분들을 위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안한 고독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는 약이 되는지 그 마음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혹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늙어가다 고독사하는 건 아닐까? 남들은 다 밖에서 즐겁게 지낼 텐데 하는 잡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래서 괜히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거나 의미 없이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낯선 고독의 시간을 조금만 견디고 익숙해지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불안감이 서서히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직장 상사의 지시, 배우자의 잔소리, 자녀의 투정, 친구들의 자랑. 내 머릿속은 온통 남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그 소음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그 침묵이 어색하지만 이내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쉬고 싶은지 걷고 싶은지, 내 몸과 마음의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인 고독을 즐기는 노년층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뇌는 휴식을 취하고 감정을 정화하며 기억을 정리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맑은 물과 흙으로 분리되듯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고독 속에서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본연의 맑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의 가장 좋은 벗이다. 사람들 속에서는 나를 잃어버리기 쉽지만 고독 속에서는 온전히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처량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는 미식의 시간입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꽃 한 송이, 바람 한 점을 방해받지 않고 느낄 수 있는 교감의 시간입니다. 혼자인 시간에 불안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제야 비로소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시간. 그 완전한 자유가 주는 편안함에 눈뜨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게 됩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6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친구의 숫자가 아닌 친구의 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마음의 주파수가 맞는 단 한 명의 존재가 왜 더 소중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는 노는 친구였습니다. 같이 술 마시고 등산 가고 노래방 가고 왁자지껄하게 어울리는 것이 친구의 조건이었죠. 그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도 그런 기준으로 친구를 찾는다면 피로감만 쌓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결이 맞는 사람입니다. 결이 맞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이 벤치에 앉아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라고 한마디만 해도 어디가? 병원은? 왜 아파? 라고 꼬치꼬치 캐묻는 대신 그저 따뜻한 죽 한 그릇 말없이 사다 주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서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몇 달 만에 통화했을 때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10명, 100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 1명 아니면 2명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배우자가 그 친구일 수도 있고 자매가 그럴 수도 있으며 멀리 사는 옛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책이나 음악, 반려견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대상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영혼이 편안한가, 나의 주파수와 맞는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동기화라고 합니다. 뇌파가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는 관계입니다. 반면 결이 맞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뇌가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갖추느라 피로해집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대화의 온도가 다른 사람을 억지로 곁에 두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콩밭에는 콩이 나고 팥밭에는 팥이 나듯 사람도 자기와 맞는 토양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플라톤은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다른 것에 끌리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것에 위로받습니다. 이제는 인맥을 넓히려고 애쓰지 말고 좁히고 깊게 만드세요. 나와 결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나와 꼭 맞는 소중한 인연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과 나누는 깊은 대화, 따뜻한 눈빛 교환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아직 없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장 결이 잘 맞는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억지로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려다 상처내지 마시고 맞는 조각이 나타날 때까지 여백으로 남겨두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7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뻔뻔해져야 할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를 희생하던 습관, 이제는 그만두셔도 됩니다. 우리는 너무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싫은 부탁도 들어주고 기분이 나빠도 웃어넘기고 경조사는 빠짐없이 챙겨야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감정보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60이 넘은 지금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와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자린고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인내심, 배려심, 공감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마주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내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펑펑 써버린다면 정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 자신에게 쓸 에너지는 바닥나고 맙니다. 밖에서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 소리 듣고 다니면서 집에 와서는 지쳐서 배우자에게 짜증내고 퉁명스럽게 굴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건 무언가 잘못된 계산입니다. 이제는 뻔뻔해져도 됩니다. 아니, 뻔뻔해져야 합니다. 누가 선을 넘는 질문을 하면 글쎄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웃으며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편한 모임 연락이 오면 요즘은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라고 단호하게 끊어낼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를 선택적 무관심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의식적으로 신경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감정 자원을 보호하는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고 나머지 10%는 마음의 평정에 달려 있다. 남들의 생각에 얽매이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느라 밤잠 설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마세요. 마음도 돈처럼 아껴 써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곳, 가치 있는 곳, 나를 웃게 만드는 곳에만 그 귀한 마음을 투자하세요. 싫은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나 잘해주지 않기로 했다. 오늘 거울을 보며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8번째로 친구 없는 삶이 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지 그 반전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홀로서기의 끝에는 놀라운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던 친구가 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이 상상 속에서 친구 없는 노년을 고독사, 외로움, 단절 같은 무서운 단어와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서기를 선택한 똑똑한 60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도, 오늘 누구를 만나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나만의 리듬대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햇살이 좋으면 베란다 화분을 정리하고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으며 옛날 책을 꺼내 읽습니다. 먹고 싶은 반찬 하나만 놓고 밥을 먹어도 꿀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다 졸리면 낮잠을 잡니다. 타인의 간섭도 비교도 눈치도 없는 세상. 이것이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친구들과의 수다에서 얻는 즐거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종종 피로를 동반합니다. 반면 일상의 소소한 평온함에서 오는 행복은 은은하고 오래갑니다. 내가 가꾼 텃밭에 상추가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 공원에서 마주친 강아지의 꼬리짓에 웃음 짓는 순간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흥겨움. 이런 것들은 친구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친구가 없을 때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행복들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는 친구의 숫자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율성이 보장될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력, 그것이 바로 60대가 누려야 할 최고의 권력입니다. 몽테뉴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산막에서는 온전히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의 사색,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여러분의 감각들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의 끈을 놓아버린 두 손에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유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 가볍고 자유로운 삶의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생은 타인이라는 지옥을 건너 나라는 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젊은 날 우리는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오후에 접어든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내면의 정원을 가꾸어야 할 때입니다.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내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끝내고 가장 단단하고 굵은 기둥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보며 쓸쓸해하지 마세요. 약속 없는 달력을 보며 한숨 쉬지 마세요. 그 빈칸들은 외로움의 공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혼자 차를 마셔도, 혼자 산책을 해도 여러분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그 누구보다 평온하며,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품이 있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놓아주십시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초대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와 함께 남은 생을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똑똑한 60대가 누리는 천국 같은 삶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이미 충분히 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좋은 글과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두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